갑자기 들려온 문자 알림 소리에 희진의 시선이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 성민이었죠.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평소와 다른 진지한 톤의 메시지를 보며 희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동안 사랑을 나눠온 그와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혹시 프로포즈? 희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35살, 이제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터라 성민의 갑작스러운 메시지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곧장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정돈하고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돌아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죠. 희진이 성민을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차분한 말투, 금융권에서 일한다는 안정적인 직업까지. 희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성민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심이었습니다. 항상 희진의 취향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로 깜짝 놀라게 해주곤 했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희진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성민을 기다렸어요. 오늘따라 가슴이 설레는 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곧 늦은 가을에 찬바람을 뚫고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성민의 모습에 희진의 예감은 더욱 확신으로 변했어요. 많이 기다렸어? 친숙한 인사와 함께 성민은 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 손에서 약간의 떨림이 전해졌죠. 테이블에 앉자 성민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준비였나 봐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성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희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진아, 우리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성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희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민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실 너희 가족 상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특히 부모님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희진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프로포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부모님의 재산을 물어보는 걸까요? 희진의 가족은 지방에서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이런 배경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성민에게는 가볍게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민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사랑보다는 계산이 담긴 눈빛이었죠. 희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민이 갑자기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죠.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커플 팔찌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희진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었어요. 성민은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하려면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너희 집안이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잖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기도 하니까. 그의 말은 이성적으로 들렸지만 왜인지 희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행복한 순간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재산과 유산 이야기로 돌변한 상황이 당혹스러웠죠. 우리 집 회사는 아버지와 삼촌이 함께 경영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희진은 물었습니다. 성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야. 그리고 결혼은 정말 중요한 결정이니까 모든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어머니는 건강하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좀 피곤해 보이셨던 것 같은데. 희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녀의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10살 때 친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가 들어왔죠. 하지만 친어머니보다 더 따뜻하게 희진을 돌봐주셨습니다. 희진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오해나 동정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어머니는 내 새엄마야. 친엄마는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어. 희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밝아졌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친자식이 아니면 보통 복잡해지지 않나? 희진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성민의 질문이 너무도 직접적이었죠. 이제야 그가 왜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계산이었어요. 성민아, 우리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결혼이 재산 문제랑 무슨 상관이야? 희진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성민은 당황한 듯 손을 저었어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희진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1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성민의 미소, 다정한 행동, 작은 선물들. 모두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혹시 너 처음부터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어? 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란 듯 하다가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뭐? 내 집안 재산이 탐났다고? 그래서 1년 동안 날 만난 거야? 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희진은 레스토랑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뒤에서 성민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재촉하며 무작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죠. 희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성민이 뒤쫓아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오해하지 마. 나 정말 널 사랑해. 단지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희진은 성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실적인 부분? 그게 뭔데? 내 가족의 재산? 상속권? 이런 게 사랑의 조건이야. 성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만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 내 말이 맞아. 경제적인 부분은 중요해. 희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사랑, 신뢰, 존중. 이런 것들은 어디 갔어?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성민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희진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다만 뭐? 희진은 성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성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내 집안 배경이 좋아서 접근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널 좋아하게 됐어. 이건 진심이야. 희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심이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게 진심이라면 왜 새엄마 얘기가 나오자마자 상속 문제를 물어본 거야?
내 마음속엔 결국 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희진아. 네가 상속받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월급만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없어. 그 순간 희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히 끊어졌어요. 1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한 건 나였어. 아니면 내 집 돈이었어?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잘 들어, 성민아. 희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나는 새엄마라고 해도 우리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 그분은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나를 자기 딸처럼 키우셨어. 그리고 상속?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가족은 재산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야. 성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희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끝내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줄 수 없어. 희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전화기에는 성민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지만 모두 무시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희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너무 쉽게 빠져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이튿날 아침 희진은 붓기 있는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성민과의 만남, 데이트, 그리고 나눴던 모든 대화들. 이제 보니 모든 순간에 그의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희진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성민이었죠. 10번째 전화였습니다. 희진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희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어제는 정신이 없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성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희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정말 끝낼 수 있을까? 1년 동안 쌓아온 감정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 있을까? 그러나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우리가 더 이야기할 게 있을까? 너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젠 너무 잘 알아. 희진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어요. 아니야, 내가 어제는 말을 잘못했어. 다시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성민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희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에 카페에서 성민을 마주했을 때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했죠. 고마워, 시간 내줘서. 성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없어. 너를 정말 사랑해. 희진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솔직하게 대답해봐. 내가 만약 일반 가정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넌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다가왔을까?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대답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잖아. 현실은 현실이고. 됐어, 더 들을 필요 없어. 희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내 침묵이 모든 답을 말해주네. 성민은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진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다고. 희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경제적인 안정은 중요해. 하지만 그게 관계의 전부는 아니야. 나는 너의 배경이나 직업 때문에 널 선택한 게 아니었는데. 성민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희진아, 진심이야.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내 집안의 재산 없이는 어때? 그것도 못 살겠어? 희진의 질문에 성민은 또다시 침묵했어요. 카페를 나오며 희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했어요. 지나가는 시간만큼 상처도 깊어질 테니까요. 집에 돌아온 희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죠. 엄마, 나 괜찮아요. 희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희진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성민과의 만남부터 어제 있었던 일까지.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희진아, 네가 상처받았구나. 하지만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한 후에 알았다면 더 큰 아픔이 되었을 테니. 엄마,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어려울 때 더 빛나는 법이야. 내 옆에 오래 머물 사람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본질을 사랑할 거야. 희진은 어머니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그녀의 어머니는 언제나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희진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죠. 가끔 성민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깨끗하게 단절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희진은 대학 동창인 미영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근처 바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민이랑 헤어졌다면서? 너네 곧 결혼할 거라고 다들 그랬는데.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응, 그 사람. 내 집안 재산만 보고 접근한 거였어. 새엄마 얘기 듣자마자 상속권 걱정하더라고.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엔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1년이나 속았다니 내가 정말 바보였지. 희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미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사람 마음은 정말 알기 어려운 거야. 근데 혹시 최근에 성민 소식 들었어? 희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연락 끊었어. 왜? 미연이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성민이 투자 사기로 경찰 조사받고 있대. 놀란 희진은 기사를 자세히 읽었어요. 성민이 의사 출신 재벌 2세 여성에게 접근해 거액을 투자 명목으로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속 사진 속 성민은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죠. 믿기지 않네.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은 희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네가 일찍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본 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먼저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관계를 끝낸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희진이 들어오자 아버지는 통화를 마무리하셨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희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방금 성민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 성민이 큰 문제에 휘말렸나 봐. 우리 회사에도 투자 제안을 했었는데 다행히 내가 거절했지. 희진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이 우리 회사에도요? 그래, 너와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내가 항상 주의하는 편이라 거절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성민 가족들이 다 큰 타격을 입었다더라. 아버지가 아들 빚을 대신 갚느라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희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민의 계획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이용하려 했다니. 그날 밤 희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3시 희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희진은 잠에서 깨어나 화면을 확인했어요. 발신자는 성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에 희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진아. 성민의 목소리는 희진이 알던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술에 취한 듯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내가 필요해. 희진은 침묵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뉴스에서 본 성민의 사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진심이 아니었던 건 맞아. 처음엔 정말 너희 집안 배경이 좋아서 접근했어. 성민의 목소리가 흐느끼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 그때는 이미 늦었지. 희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어요. 성민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다시 시작하자, 희진아.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진심으로 널 사랑해. 성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희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별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성민아, 사랑은 믿음이야.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내가 진심으로 변했어. 성민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희진은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미안해.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어.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그건 네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어. 전화를 끊고 난 후 희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지금도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희진은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희진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딸이 현명한 결정을 했네.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희진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게 중요해. 네가 이번 일로 많이 성장했을 거라 믿는다. 희진은 부모님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진심 어린 사랑을 주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회사로 출근하는 길, 희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조건보다 진심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었죠. 점심시간 동료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 혹시 성민 씨 얘기 들었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희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알아. 우리 이미 헤어졌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뉴스 나오기 전이야. 나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거든. 희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수는 희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큰 일 날 뻔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희진은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죠.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어머니와 함께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어머니와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희진은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친가 쪽 친척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식사 자리에서 이모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진아, 얼마 전에 약혼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니? 희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연애사가 화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헤어졌어요. 서로 맞지 않았어요. 희진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내 나이가 어느새 35이니 결혼을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희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행복은 결혼 여부로 결정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희진의 말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우리 희진이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지만 억지로 서두를 필요는 없죠. 가족들과의 만남 후 희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어머니는 희진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지. 넌 내 딸이니까. 가끔 제가 친딸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깊은 애정이 담겼어요. 희진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난 네가 내 아빠의 딸이기 전에 너 자체로 사랑해. 그걸 잊지 마. 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희진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희진 씨? 뒤돌아보니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선배였던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준호 선배, 오랜만이에요. 희진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일해? 네, 근처 건설 회사에서요. 선배는요? 희진이 물었습니다. 나는 건축사무소 운영하고 있어. 이 근처에 새로 사무실을 열었어. 준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함께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부터 현재 하는 일까지. 준호는 대학 때부터 꿈꿔왔던 자신만의 건축사무소를 차렸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서 열정이 느껴졌죠. 사실 대학 때 희진 씨한테 고백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준호가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희진은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몰랐어요. 준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소심했나 봐. 근데 지금도 독신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할 기회 있을까? 희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성민과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좋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희진이 대답했어요. 희진과 준호의 첫 데이트는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어색함 없이 대화가 이어졌어요. 준호는 희진이 알던 그대로였습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꿈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랑 별로 안 변했네요. 희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어요. 외모는 많이 변했을 텐데. 하긴 성격은 그대로인 것 같아. 여전히 꿈 많고 이상주의적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매력인걸요. 희진의 말에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희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최근 연애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성민과의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받은 상처까지. 준호는 진지하게 희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 경험 때문에 사람 믿기 어려워졌을 것 같아.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더 신중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도 많이 있어. 준호의 따뜻한 말에 희진의 마음이 조금 녹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희진에게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 자체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희진의 가족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도 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새어머니라고? 그런데 너희 관계가 정말 좋아 보여. 준호가 말했어요. 희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게 진심이라는 걸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희진의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성민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성민은 희진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서더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그날 밤 희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성민을 봤어요. 어땠어?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희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지나간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준호의 따뜻한 위로에 희진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3달 후 희진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준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작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며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죠. 뭐예요? 희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작은 열쇠 목걸이였죠. 이건 내 마음의 열쇠야.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며 천천히 함께 걸어갔으면 해.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예쁘네요. 고마워요. 희진은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희진은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바라보았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었죠. 성민이 주려고 했던 화려한 팔찌와는 달랐어요. 이 열쇠에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진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1년 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과 성장이 있었죠. 이제 그녀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조건보다 그 사람의 진심과 인성을 먼저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단다. 그리고 이제 희진은 그 말의 의미를 사랑에서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 역시 조건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아래 희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이제 준호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